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아트 빌리지에서 그리고 봄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왕현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보자기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알아보기 이전에 보자기 아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자기 아트는 무엇인지, 우리는 보자기 아트를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고유의 정서가 담긴 색감과 질감을 보자기에 담아서 그걸 새롭게 재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상의 그 보자기의 포장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서 이 활동을 보자기 아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보자기의 소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지 내가 포장을 하고 일상에 활용했었을 때 어떤 소재로 포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소재에 따라서 보자기 이름 자체도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노방을 이용해서 만든 보자기는 노방 보자기, 양단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보자기 같은 경우는 양단 보자기, 이렇게 뭐 실크로 이용해서 만들었을 땐 실크 보자기, 이런 식으로 보자기 이름은 보자기의 소재에 따라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 보면 저희 보자기에서 한 장의 보자기지만 앞, 뒷면을 다르게 사용하는 보자기를 겹보자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겹보자기와 훅보자기, 이렇게 한 장을 이용해서 했었을 땐 훅보자기라고 불리고요. 겹보자기와 훅보자기는 보자기의 매듭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원단의 소재, 그리고 겹보자기를 어떻게 쓸지, 훅보자기를 어떻게 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포장을 하면서 우리가 보자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자기를 어디서 구해요? 라고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저희는 보자기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요. 보자기라는 건 물건을 쌓기 위해서 네모지게 만든 천은 다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손수건이에요. 이 손수건은 우리 집에 하나쯤 다 있잖아요. 이 손수건으로도 우리는 보자기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자기 소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보자기를 어떤 방법으로 놓고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물건을 쌓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기를 포장할 때 이렇게 마른 모 형태로 놓고 포장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쌓아져야 하는 물건이 있겠죠. 물건을 중심에다 놓을 거예요. 보자기 매듭을 지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앙에 정확히 위치해 줬었을 때 매듭이 예쁘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보자기는 이 네 면의 끝을 귀라고 표현해요. 앞귀, 뒷귀, 그리고 양옆귀.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앞귀, 뒷귀 가져와서 양옆귀 가져와서 묶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귀와 뒷귀를 가져와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요. 양옆귀 들어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앞귀 넘어서 뒤로 넘어 주실 거고요. 넣어주시고 뒷귀 가져와서 앞으로, 이 상태에서 스탑. 그리고 옆귀 가져와서 살짝 눌러 올려주실 거예요. 잡아 올려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살짝 가져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실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옆에 주름이 생겨요, 편하게 각이 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각이 지게 포장할 거면 종이 포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요. 보자기의 매력은 이 주름에서 나오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나와야지 보자기 매듭은 예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크로스 매듭을 지어 주실 거고요. 한번 다시 꺾어 올려서 묶어 주실 거예요. 단단히, 보자기가 매듭이 예쁘기 위해선 단단히 고정해 줘야 매듭이 예쁘게 나와요. 지저분한 이 보자기 길을 안으로 숨겨 주실 거고요. 우리 여기 대기하고 있던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았던 아이를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쪽에 느슨하게 잡혀있던 아이들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각을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넘어가서 감싸줄 건데 이 폭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좁게 접고 싶어요. 좁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하는 포장에서는 궁중 매듭이라 해서 전통에 가장 가까운 매듭이기 때문에 너무 좁게 귀엽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약간 와이드하게 넓게 표현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사이로 지저분 아이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가 궁중 매듭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타슬 같은 걸 이용해서 매듭을 지으면서 묶이는 과정에 타슬이 하나 들어가서 마무리 지으면서 포인트를 주시면 이렇게 타슬이 옆에서 살짝 보여지면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보자기 포장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저희 두 번째 포장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두 번째 포장의 이름은 카라 매듭이라고 하는데 이 카라 매듭은 저희가 홍보할 때 내 이름을 홍보하고 싶어 아니면 누구에게 답례를 줄 때 나의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 이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포장법인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보자기 똑같이 보자기를 놓을 땐 마름모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마름모로 놓아주시고 위에 쌓여지는 물건을 올려주시고 자,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포인트는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중심 항상 잡아주시고 물건 잡아서 앞뒤 넘겨서 뒤로 감싸주고 자. 우리 앞에 궁중 매듭에서는 뒷기가 다시 앞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아이는 여기에서 스탑하고 있을 거예요. 스탑하고 끌고 와서 옆기 말아와서 꺼주시고요. 보자기 매듭을 예쁘게 하려면 리본 접는 연습 많이 해야 해요. 똑같이 감싸주시고 기다렸던 아이 있죠. 이 아이를 돌려서 넘어가서 넓게 와이드하게 잡아주실 거예요. 잡아주신 다음 여기에서 주름을 자글자글 주름을 많이 잡아서 주시고 이 안으로 슥슥슥 넣어주면서 봉긋하게 이 면을 봉긋하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 지었을 때 봉긋하게 올려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주변에 있는 저는 들풀들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거 활용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 여기 사이에다 하나 살짝 꽂아주시고 내 명함이 있으면 내 명함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나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답례 선물을 드릴 때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매듭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보자기가 선물을 포장할 때만 사용되진 않아요. 우리가 보자기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일상에 쓸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요즘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보자기로 이렇게 가방 매듭을 지어서 일상에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멋스러울 수 있고 나는 환경을 지키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가방을 만들 때는 면을 반을 접어서 보자기 반을 접어서 내가 쓸 수 있는 폭을 먼저 정해줘야 돼요. 3등분을 내어줬을 때 가장 예쁘게 매듭이 나와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쯤에서 나는 매듭을 지어줄 거야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그럼 기 하나 가져와서 스스로 그냥 묶어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돌려서 보자기 매듭을 묶어주시고, 여기에서 묶어주실 때 이 매듭을 꽉 처음부터 잡아주지 않아요. 이유는 좀 이따가 진행하면서 볼게요. 네 기 모두를 다 묶어주실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네 기를 다 꽉 묶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묶었었을 때 이 기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랬었을 때 살짝 잡아다니기도 하고 당기기도 해서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을 잡아줘야지. 처음부터 매듭을 꽉 지어 놓으면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손이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살짝 길을 하면서 묶어주시면서 길을 한번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해요. 끝이 얼마큼,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되겠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묶어주면 가방 형태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마주 보는 아이들끼리 묶어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 이렇게 꽉 잡아주시면서 끝에 아이들 살짝 펴주면 나비처럼 표현돼서 조금 더 귀여운 가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끝선에 나비가 앉아있는 느낌이면 조금 더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을 펴주시고, 이렇게 이 안에 물건을 들고 다니면 되는데, 좀 전에 보여줬던 건 노방이어서 안에가 좀 보여지는 느낌이고 조금 더 힘이 없기 때문에 늘어지는 느낌으로 좀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가방으로 사용했을 때도 좋은데,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거는 광목이라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 광목이라는 원단으로 표현했었을 때 이 안에 과일을 넣어서, 과일 접시 같은 걸 넣어서 과일을 선물할 때 이렇게 드리면 훨씬 더 예쁜 선물, 과일 포장 선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양한 보자기 포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보자기를 이용해서 선물을 드렸었을 때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예를 갖춘 모습으로 또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도 일상의 보자기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